엄마 제발 요양원 가세요. 2025년 5월 17일 저녁 7시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아파트 거실. 62세 박선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과 아들이 마주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은 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엄마 아파트 세 놓아서 반반 나눠 쓸게요. 엄마는 연금이랑 아빠가 물려주신 상가월세로 요양원 들어가시면 돼요. 선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38년간 노인 전문 간호사로 일하며 수없이 봤던 장면이었습니다. 처음엔 치료될 때까지만 일하던 가족들. 하지만 그 노인들은 결국 외롭게 생을 마감했었죠. 나는 안 간다. 그날 밤 거실에서 시작된 전쟁은 2달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자식들이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5년 3월 12일 아침 7시 35분. 서울대병원 노인전문병동 간호사 박선영은 정년퇴직 후에도 계약직으로 근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늘 그랬던 것처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보온병에 보리차를 담고 병원에서 신을 운동화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며 계단을 내려가던 순간이었습니다. 발이 헛디뎠습니다. 아니, 무릎이 순간적으로 힘을 잃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느껴졌던 통증이 갑자기 다리를 무너뜨렸던 겁니다. 쿵! 세상이 돌았습니다. 보온병이 손에서 떨어져 계단을 굴렀습니다. 선영 씨의 몸도 함께 굴렀습니다. 왼쪽 다리가 난간에 부딪혔고 뼈가 부러지는 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통증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선영 씨는 바닥에 쓰러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8년간 환자들 옆에서 이 통증을 지켜봤던 그녀가 이제는 그 통증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119가 도착했고 그녀는 자신이 일하던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동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진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대퇴골골절, 인대 파열, 슬개골 손상. 수술은 성공적이지만 재활 기간이 최소 1년에서 2년입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영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 복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박선영 씨의 38년 간호사 인생은 하루아침에 끝났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선영 씨에게 딸 지은 씨와 아들 진호 씨가 찾아왔습니다. 지은 씨는 37, 약사였고요. 진호 씨는 35, 중소기업 팀장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선영 씨가 밤낮 이중 근무를 뛰며 대학까지 보낸 자식들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할 거예요?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걱정보다는 불편함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재활 열심히 해서 다시 걷게 되면 엄마, 2년이에요. 2년. 그동안 혼자 어떻게 살아요? 나 혼자 살 수 있어. 안 돼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실게요. 그렇게 선영 씨는 퇴원 후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 대치동 34평 아파트였습니다. 지은 씨의 남편 최민수 씨는 대기업 과장이었고 아이 둘은 초등학교 5학년과 3학년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화장실 갈 때 꼭 벨 누르세요. 엄마,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민준이 공부 방해된대요. 엄마, 오늘은 제가 야근이라 저녁 간단히 드세요.
선영 씨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숨소리까지 줄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녀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여보, 언제까지 장모님 모실 건데? 우리 집 좁잖아. 그래도 엄마가 아직 거동을 잘 못하시잖아. 장모님 아파트 있잖아. 미아동 32평. 그거 세놓으면 보증금 2억에 월세 100은 나올 거야. 우리 아파트 대출 이자만 월 150만 원인데 장모님 집 세놓으면 우리 숨통 트일 것 같아. 그럼 엄마는? 요양원에 모시면. 장모님 연금이랑 아버님이 물려주신 상가 월세 합치면 괜찮은 요양원 가실 수 있을걸. 선영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방으로 돌아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로 입을 막았죠. 밤 선영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38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쓴 일지였습니다. 마지막 장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2025년 4월 7일 환자명 박선영 증상 외로움 처방 없음. 다음 날 선영은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지은아, 이번엔 내가 진원에 좀 가볼게. 내 집에 3주나 있었으니 나도 옮겨야지. 엄마, 왜요? 여기 불편하세요? 아니야. 아들도 보고 싶고 며느리도 만나야지. 지은은 안도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그걸 모두 보았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 짐이 되었다는 것을. 딸은 미안한 눈빛을 숨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요. 선영은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그렇게 선영은 스스로 간다는 명분으로 아들 진호의 차를 타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창밖엔 햇살이 비쳤지만 마음 한켠엔 싸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집은 경기도 고양시 빌라 2층이었습니다. 더 좁았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진호가 엄마를 업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선영은 아들의 등에서 그가 얼마나 말랐는지 느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좁지만 편하게 계세요. 진호 씨의 아내 김수진 씨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웃으며 시어머니를 맞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죠.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선영은 가능한 한 아들 가족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밥을 적게 먹었고 물도 아껴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도 자신이 있을 자리는 없다는 걸요. 어느 저녁 선영이 작은 방에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진호와 수진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좁은 집이라 다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 집 세놓으면 우리 전세 대출 다 갚을 수 있을 텐데. 그거 좀 빌릴 수 없을까요? 무슨 소리야. 그건 엄마 집인데. 저도 알아요. 근데 우리 대출 이자만 갚으면 한숨 돌릴 수 있어요.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요. 요양원 가셔서 편하게 케어받으시고 자주 찾아뵙고 우리는 빚 갚고. 윈윈 아니에요? 어머니 들으시겠어. 그만하자.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저녁 선영 씨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지팡이로 겨우 걸을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날 저녁 딸과 아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둘이 동시에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지은 씨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안내 팜플렛이었습니다. 여기 시설 좋아요. 간호사도 24시간 있고 재활 치료도 돼요. 엄마 연금이랑 아빠가 물려주신 상가 월세 합치면 충분해요. 나 안 가. 선영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왜요?
거기 가시면 편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나 38년간 노인 전문 병동에서 일했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봤어. 처음엔 다들 치료될 때까지만이라고 하지. 근데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 가족들 발길 끊기고 명절에도 전화 한 통이야. 그렇게 외롭게 돌아가시는 거 수없이 봤어. 엄마는 다를 거예요. 우리가 자주 갈게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오기 힘들잖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진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가 엄마 집을 새 놓으려고 해요. 우리 둘 다 빚이 너무 많아서. 뭐? 지은 누나는 아파트 대출이자 저는 전세 대출 때문에 죽겠어요. 엄마 집 새 놓아서 우리가 반반씩 나눴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선영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38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해서 산 집이야. 알아요, 엄마. 근데 엄마는 요양원 가시면 이 집 필요 없잖아요. 그 순간 선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결정했다는 걸요. 자신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너희들 이미 계약했구나. 선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 씨와 진호 씨는 눈을 피했습니다. 답답해서 일단 알아만 봤어요. 거짓말. 너희 눈빛 보면 알아. 이미 도장 찍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38년. 남편 없이 혼자 두 아이를 키운 38년. 밤낮 이중 근무를 뛰며 대학까지 보낸 세월. 그 끝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 씨는 다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쓴 일지였습니다. 마지막 장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2025년 5월 17일. 환자명 박선영. 진단 배신. 처방 아직 모름. 다음 날 아침 선영 씨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밤새 울었던 탓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딸과 아들의 부재중 전화가 12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영 씨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지은 씨와 진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엄마, 이분은 부동산 중개사님이세요. 선영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까지 데려왔다고요? 저희가 이미 계약금 500만 원 넣었어요. 다음 주면 잔금 처리하고 세입자 들어와요. 진호 씨의 말에 선영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엄마, 등기부등본 보니까 소유자가 엄마잖아요. 근데 아빠가 돌아가실 때 상속 처리하면서 저희도 공동명의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지은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2010년 남편이 돌아가신 후 상속세 문제 때문에 자식들도 공동명의에 넣었던 것을요. 당시 세무사가 그렇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지은 누나는 아파트 대출이자 연체 2개월째고 저는 전세 대출 때문에 은행에서 독촉 들어왔어요. 엄마 집 안 팔면 우리 둘 다 신용불량자 돼요. 그럼 나는? 내가 어디서 살아? 요양원이요. 여기 보세요. 지은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계약서였습니다. 실버타운 행복요양원. 시설 좋아요. 2인실이고 간호사 상주하고 재활치료실도 있어요. 월 180만 원인데
엄마 연금 120만 원에 상가 월세 80만 원 합치면 딱 맞아요. 나 안 간다고 했잖아. 선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 빚 갚으라고 평생 허리 휘어가며 일한 거 아니에요? 지은 씨의 말에 선영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38년간 밤낮 이중 근무를 뛰며 대학을 보냈습니다. 지은이 약대 다닐 때는 등록금이 1년에 1,500만 원이었습니다. 4년이면 6천만 원. 진호가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을 교육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엄마의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니? 선영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엄마. 근데 우리도 살아야잖아요. 엄마도 요양원 가시면 편해요. 전문가들이 케어해주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친구? 거기서 누가 친구가 돼? 다들 가족 기다리다 외롭게 죽어가는 곳이야. 선영 씨가 소리쳤습니다. 38년간 노인 전문 병동에서 일하며 봤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정자 할머니, 딸이 3개월만 계세요라고 했지만 5년째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명절에도 전화 한 통뿐이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올게요라고 했지만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순희 할머니, 치료되면 바로 모셔갈게요라던 며느리는 1년 뒤 이혼했고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엄마가 38년간 본 게 그거야. 처음엔 다들 착하지. 근데 시간 지나면 발길 끊겨.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엄마는 다를 거라니까요. 다를 게 뭐가 있어? 너희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보기 힘들잖아. 요양원 들어가면 명절에나 올 거면서. 그 말에 지은 씨와 진호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엄마, 그래도 우리 빚은 어떡해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진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진호야,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억나니? 뭐요? 내 도시락에 계란말이밖에 없어서 친구들한테 놀림받았잖아. 그날 밤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마법을 부렸다고 하셨죠? 그래. 엄마가 병원 구내식당 가서 남은 반찬 얻어왔어. 자존심 다 버리고 너 밥 먹이려고. 진호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38년을 살았어. 너희 먹이고 입히고 대학 보내려고. 그리고 이제 내가 힘들 때가 왔는데 너희는 나한테 집을 내놓으라고 하는구나. 엄마, 나가. 이제 나가. 선영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은 씨와 진호 씨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나갔습니다. 그날 밤 선영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윤정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35년 전 같은 병동에서 일했던 선배 간호사였습니다. 선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영아, 지금 어디야? 내가 간다. 정희 선배는 지금 64세였습니다. 10년 전 은퇴한 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사별했고 딸은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정희 선배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선영 씨의 집안을 둘러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박선영. 너 이렇게 살 거야? 선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 있어. 나랑 가자. 어디요? 내가 3년 전에 만든 곳이 있어. 은빛동행 공동주거라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모여 사는 집이야. 선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 저 또 짐이 되기 싫어요.
짐, 야, 너 거기서 간호사 일할 수 있어. 우리 집에 혈압약 먹는 사람 셋, 당뇨 있는 사람 둘이야. 내가 필요해. 그 말에 선영 씨는 멈칫했습니다. 필요하다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고? 5월 24일 월요일. 선영 씨는 정희 선배를 따라 경기도 파주로 향했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도시가 사라지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여기 어디예요? 파주 교회야.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이지. 차는 한적한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았지만 따뜻해 보이는 2층 단독주택 앞에 멈췄습니다. 대문 옆에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빛동행 공동주거. 정희 선배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고 토마토와 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정희 언니 왔어? 부엌에서 60대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순자야. 오늘 새 식구 데려왔어. 선영 씨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어머, 어서 와요. 저는 이순자예요. 68살이에요. 순자 씨는 밝게 웃었습니다. 곧 다른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정밀한 65세. 자식이 없어 혼자 늙어가는 게 두려워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강혜숙 63세. 딸과 갈등 끝에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최영자 70세. 남편과 사별 후 아들네 집에 있다가 며느리 눈치 보기 싫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유로 이곳에 왔습니다. 혼자는 외롭지만 요양원은 가기 싫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는 요양원이 아니에요. 각자 방은 따로 쓰지만 부엌이랑 거실은 함께 써요. 밥도 같이 먹고 아플 땐 서로 돌봐주고요. 정희 선배가 설명했습니다. 여기 살려면 보증금이 필요해요? 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각자 전세금을 합쳐서 이 집을 샀어요. 5명이 각각 5천만 원씩 내서 2억 5천에 샀죠. 선영 씨도 들어오시면 6명이 되니까 한 4천만 원 정도면 돼요. 선영 씨는 계산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가 2억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세를 놓는다면 그 돈으로 여기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쓸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아요. 정희 선배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 씨는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나물.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선영 씨, 간호사셨다며요? 네, 38년 했어요. 와, 그럼 우리 혈압 좀 재주실 수 있어요? 저 요즘 머리가 자꾸 아파서요. 그럼요. 제가 내일 혈압계 가져올게요. 그 순간 선영 씨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요. 짐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온 선영 씨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곳으로 가야겠다고요. 하지만 다음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5월 25일 아침 지은 씨와 진호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변호사를 동행했습니다. 엄마, 이분은 우리 변호사님이세요. 공동명예 관련해서 법적 자문을 받았어요. 지은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거부하셔도 법적으로 저희는 이 집을 처분할 권리가 있어요. 공동명의자 중 2명이 동의하면 가능해요. 엄마, 저희 이렇게 3명인데 저희 둘이 동의했어요. 선영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나는? 내 의견은? 엄마, 법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집 처분 동의서였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안 하셔도 법적으로 진행은 가능하지만 하시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선영 씨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아. 서명할게. 엄마. 지은 씨와 진호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영 씨가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 몰랐던 겁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집 처분한 돈, 내 몫은 내가 가져갈 거야. 너희가 빚 갚는 데 쓰면 안 돼.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요양원 안 가. 내가 갈 곳 있어. 어디요? 파주에 공동주거 있어. 거기 갈 거야. 지은 씨와 진호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거기 안전해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나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선영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됐어? 그럼 나가. 지은 씨와 진호 씨는 멍한 표정으로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선영 씨는 방으로 들어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날 밤 선영 씨는 정희 선배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 저 은빛 동행 가고 싶어요. 진짜? 좋아. 그럼 다음 주에 이사 오자. 6월 1일 선영 씨는 38년을 살았던 미아동 집을 떠났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간호사 시절 일지, 남편 사진, 그리고 자식들 어렸을 때 사진. 택시에 짐을 싣고 파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월 1일 선영 씨가 은빛동행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정희 선배와 다른 입주자들이 모두 나와서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요, 선영 씨. 2층 제일 햇볕 잘 드는 방 비워뒀어요. 순자 씨가 선영 씨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선영 씨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환영해 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사평 남짓. 하지만 창문이 크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텃밭과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저녁 6시에 밥 먹어요. 정희 선배가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6명이 둥글게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선영 씨, 내일부터 우리 혈압 좀 재주실 수 있어요? 미란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내일 병원 가서 혈압계 빌려올게요. 아, 그리고 저 무릎이 자꾸 아픈데 파스 좀 붙여주실 수 있어요? 혜숙 씨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파스 붙이는 거 전문이에요. 그렇게 선영 씨는 은빛 동행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 씨는 매일 아침 입주자들의 혈압을 쟀습니다. 혜숙 씨의 혈압이 높게 나오면 병원에 가라고 권했고 영자 씨의 당뇨 수치가 올라가면 식단을 조절해 주었습니다. 선영 씨 덕분에 우리 다들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영 씨도 웃었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난 6월 15일 선영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지은 씨였습니다. 선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엄마, 제가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선영 씨는 놀랐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만나자고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선영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파주 은빛동행으로 와. 네, 알겠어요. 엄마. 지은 씨는 선영 씨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선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아픈 것도 모르고 돈 생각만 했어요. 이제 알았어? 네. 진호 오빠가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선영 씨는 침묵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 집 한 돈으로 빚 갚았어요. 근데 한 푼도 안 남았어요. 오히려 더 빚이 생겼어요. 뭐? 민수 씨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구조조정 당했어요. 그래서 퇴직금으로 대출 이자 갚았는데 생활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약국 야간 알바까지 하고 있어요. 지은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근데 엄마, 제일 힘든 건 민준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할머니는 왜 안 와? 친구들은 다 할머니 집 가는데. 그 말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선영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평생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신 거 알아요. 근데 저는 그걸 다 잊고 돈만 생각했어요. 지은아, 엄마 용서 안 해주셔도 돼요. 저 그럴 자격 없어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지은 씨는 에코백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가 좋아하시던 약과예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선영 씨는 상자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다. 엄마, 제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올게요. 민준이랑 민서도 데려올게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지은 씨는 한참을 더 울다가 돌아갔습니다. 선영 씨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그날 저녁 선영 씨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약과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희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선영아, 딸이 다녀갔어? 응. 울었어? 많이. 용서할 거야? 선영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근데 언젠가는 용서할 것 같아. 정희 선배는 선영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3주 후 7월 8일. 이번에는 진호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내 수진 씨와 아들 우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진호 씨도 지은 씨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진호야. 엄마가 저 키우실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도 아들 키우면서 느꼈어요. 근데 저는 엄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요. 수진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돈만 생각했어요. 선영 씨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자 우진이를 봤습니다. 우진이는 할머니를 보자 활짝 웃었습니다. 할머니. 우진이가 선영 씨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순간 선영 씨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우진아, 보고 싶었어. 저도요, 할머니. 할머니 집 여기예요? 여기 넓어요. 우진이는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선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앞으로 자주 올게요. 엄마한테 잘할게요. 그래. 잘하지 마. 그냥 가끔 얼굴만 보여줘. 진호 씨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엄마. 꼭 그럴게요. 그날 저녁 은빛동행 식구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진호 씨 가족도 함께였습니다. 우진이는 할머니 옆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더 먹을래? 네. 선영 씨는 손자에게 반찬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희 선배가 웃었습니다. 선영아, 행복해 보여. 응, 선배. 나 행복해. 2025년 9월 15일. 선영 씨가 은빛동행에 온 지 3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매일 아침 입주자들의 건강을 체크했습니다. 혈압, 혈당, 약 복용, 그리고 재활 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선영 씨 덕분에 저 혈압약 절반으로 줄였어요. 순자 씨가 기뻐했습니다. 그건 순자 씨가 운동 열심히 하셔서예요. 아니에요. 선영 씨가 매일 챙겨주셔서 그래요. 선영 씨는 웃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 38년간 해왔던 일, 그것이 여기서는 의무가 아니라 나눔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영 씨 자신도 변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걷던 그녀가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한 덕분이었습니다. 선영아, 이제 거의 다 나은 것 같은데? 정희 선배가 말했습니다. 응. 의사 선생님도 놀라더라고.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 몰랐대.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 거야. 맞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눈치 볼 일도 짐이 된 것 같은 느낌도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9월 20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은 씨와 진호 씨가 함께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드릴 게 있어요. 지은 씨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선영 씨가 열어보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집 팔았던 돈이요. 저희가 쓴 거 빼고 남은 거예요. 6천만 원이요. 선영 씨는 놀랐습니다. 너희 빚 다 갚았어? 아니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 돈은 엄마 거예요. 저희가 쓰면 안 돼요. 진호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진짜 반성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의논했어요. 엄마 돈은 절대 안 쓰기로요. 지은 씨가 덧붙였습니다. 대신 저희가 빚은 천천히 갚을게요. 저도 야간 알바 계속하고 진호 오빠도 주말 알바 시작했어요. 선영 씨는 두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너희 정말 반성한 거야? 네, 엄마. 정말이에요. 선영 씨는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6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이 돈 받을게. 근데 조건이 있어. 뭐예요? 이 돈으로 너희 빚 갚아. 엄마, 말 들어. 나는 여기서 행복해. 연금이랑 상가 월세면 충분해. 근데 너희는 빚 때문에 힘들잖아. 이 돈으로 빚 갚고 애들 키우는 데 써. 지은 씨와 진호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대신 약속해.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와. 손주들 데리고 와서 밥 먹고 가. 그것만 해주면 돼. 네, 엄마. 꼭 그럴게요. 두 자식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선영 씨도 두 자식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그날 저녁 은빛동행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지은 씨와 진호 씨 가족, 그리고 은빛동행 식구들 모두가 모였습니다. 건배. 모두가 막걸리 잔을 들었습니다. 선영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들이 있어요. 제 딸 지은이와 사위 민수, 손주 민준이와 민서, 그리고 아들 진호와 며느리 수진, 손주 우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은빛동행 식구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 손주들 정말 예쁘네요. 저렇게 큰 손주가 있었어요? 할머니 많은 거 보니까 좋겠네요. 우진이가 선영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할머니들 다 우리 할머니예요? 선영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 할머니야. 우진이도 인사해. 안녕하세요, 할머니들. 우진이는 모든 할머니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우진이를 귀여워하며 과자와 사탕을 건넸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선영 씨는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이었습니다. 정희 선배가 옆에 앉았습니다. 선영아, 행복해? 응, 선배. 나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처음 왔을 때는 어떡하나 걱정했어. 나도 그랬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여기가 내 집 같아. 그래, 여기가 너희 집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별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너 알아? 사람은 언제 진짜 늙는지. 언제? 혼자가 됐을 때. 혼자서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진짜 늙는 거야. 근데 너는 여기서 다시 젊어졌어. 선영 씨는 웃었습니다. 선배, 고마워. 선배 아니었으면 나 정말 요양원 갔을 거야. 그러게. 요양원 갔으면 진짜 불행했을 거야. 응. 근데 이제는 괜찮아. 나 여기서 행복하게 살 거야. 다음 날 아침 선영 씨는 일지를 꺼냈습니다. 38년간 써왔던 간호 일지였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2025년 9월 21일. 환자명 박선영. 진단 완치. 처방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었습니다. 넘어진 건 내 다리였지만 다시 일어선 건 내 마음이었다. 평생 남을 돌봤지만 이제는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선영 씨는 일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텃밭에서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 진짜 인생은. 선영 씨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렇게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엔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피어나겠죠.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또 한 사람의 은빛 동행을 만듭니다.